이전에 뭐 계엄령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,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계엄령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가르친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그러니까 악으로 규정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었죠.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온 국민들이 대통령이 또 불법을 행한다, 뭐 이런 식의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근데 대통령이 볼 때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면 그의 판단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적절합니다. 그것은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, 그리고 합법적 권한을 실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계엄령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계엄령이 아닙니다. 정말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는지, 그게 첫 번째죠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계엄령을 선포함을 통해서 불법을 행했는지, 이걸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엄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계엄령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국민들을 무력으로 뭐 제압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계엄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었던 건 아니죠. 약 190석 정도 되는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과 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 소추를 무려 29개나 발의를 했습니다. 난발했죠. 그 결과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? 뭐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하겠죠. 마구잡이로 탄핵을 시켰습니다. 근데 이 탄핵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국가의 행정적 시스템을 주관하는 장관들이 다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사실은 마비돼 버리고 맙니다. 이 행정부 전체가 마비되어지는 데서 또 다른 작용이 하나 있었죠. 그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국가의 그 1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해버렸다는 겁니다. 근데 삭감의 문제가 대통령 특활비 제로, 0원입니다. 검찰 특활비 및 특경비 0원. 감사 특활비 및 특경비 0원, 경찰 특활비 0원, 법무부 특활비 0원 처리. 이걸 모든 걸 다 0원 처리해버린다는 건 사실은 행정부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.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, 합법적 권위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만한 거죠.